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에 전자상거래용 통관시설인 해상특송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새만금청과 군산시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산 어민들도 풍력 발전단지로 전환된 수상용지를 돌려달라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협의회의 위상을 축소하기보다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충원률 등을 평가해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해 강제 구조조정과 퇴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의 전자상거래용 통관시설인 해상특송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지 마련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에 100만 건의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하는 군산항. 온라인 해외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군산항에도 전자상거래용 통관시설인 해상특송 화물통관장, 이른바 특송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해상특송 화물을 특송장이 있는 평택항과 인천항에서 물류 허브가 있는 대전까지 이동하고 또다시 소비자에게 배송되기까지 3, 4일이 걸립니다. 군산항에 특송장이 들어서면 당일 배송이 가능해져 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면 바로 대전으로 가면 그날 당일날 갈 수가 있어요. 물류비도 절감이 상당히 되고 중국 측에도 그쪽 그 부근에 그런 물류 센터나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것만 되면 지금 다른 항을 이용을 하던 쪽에서도 군산항을 활용을 할. 특송장이 들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 하지만 군산 세관에는 특송장을 운영할 시설이 없고 전북도와 군산시도 특송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관세법에 의하면 특송 물품은 세관이 운영하는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세관에는 그런 특송 물품을 통관할 만한 부지나 창고가 없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군산시나 해수청이든 다른 부지를 지금 확보를 물색을 하고 있어요. 전북도는 6월까지 특송장 부지를 선정해 관세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5월이나 6월 중에 관세청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특송장 조성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대상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재부가 진행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전북을 포함한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이 규모가 크고 국비 보조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를 통보했습니다.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국비 2,042억 원을 포함해 4,669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의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산 민관공동조사단이 BTL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114km 구간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이 밝혀졌다며 군산시가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민간 위탁이 끝나는 2031년 이후에는 군산시가 운영을 맡아야 하는데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부실 시공의 근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기한이 이달 말로 마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 12만여 명 가운데 86%인 10만 3천여 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한 해 12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사면적과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오는 9월까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합니다. 올해도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로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 원과 후유장애 최대 1,30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과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등입니다. 익산시가 악취 지도를 제작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제작한 악취 분포 지도에 올해는 처리시설과 부지 경계 등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악취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곳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올해 2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새만금청과 군산시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에 이어 어민들도 풍력발전단지로 전환된 수산용지를 돌려달라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상을 축소하기보다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군산 어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당시 수산 분야 용지 2,000헥타르를 어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풍력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간척사업 당시 어민들에게 생계하고 약속했던 간척사업, 간척농지 우선 배분, 어뢰 양식단지 조성, 수산업 보건대책 등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를 정부에 간절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앞서 시민들도 군산 수역에 설치될 투자형 발전 사업 300메가와트를 부안과 김제 개발에 제공하는 공모를 발표한 것은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어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 보상은 이미 완료했고 풍력발전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협력업체의 위기 타개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새만금청과 군산시의 갈등에서 이제는 시민까지 확대되고 있어 공방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수상태양광 2단계 900메가와트 사업이 김제수역에 건설되면 이 같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 기능을 지역상생 중심 운영에서 정책협의체로 바꾸겠다고 밝혀 사실상 갈등 중재 역할을 없애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로 이해관계가 얽힌 군산과 부안, 김제가 지역 이익 우선을 내세우는 상황이라 협조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위원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 민간위원은 시민과 환경, 어민단체 등이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부분이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면 사실상 순탄한 사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북도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익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적극 개입을 해야 됩니다. 2.1기가 중에 0.9기가는 앞으로 김제 지역이 되는데 지금 군산 지역이 하니까 군산 시민들이 반발을 했듯이 앞으로 또 900메가가 김제시 쪽에 가면 거기서 또 반발을 하게 될 테니 이런 문제를 총 묶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서로 간에 이것은 인정한다는 어떤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모처럼 속도를 내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소통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식입니다. 군산 어업인들과 제2기 군산 새만금 발전협의회가 일제히 새만금 개발청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군산 지역 어촌계 100여 명은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 개발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 사업 당시에 약속했던 수산 분야 용지 2,000헥타르를 조속히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제2기 군산 새만금 발전협의회도 새만금 내측 군산시 해역에 위치한 수상태양광 2구역 개발 사업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 용지 개발에 제공하는 것은 군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 분열과 갈등 조장을 즉시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도내 미세먼지가 줄었지만 올 들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19년 6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하던 미세먼지가 지난해에는 40 수준으로 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 70을 넘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기상지청은 산업 생산이 재개되고 대륙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예년 상황이 되풀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도내에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사이 도내 평년 여름철 강수량은 743.5mm로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더 많을 확률이 50%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지청은 여름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번 비가 내리면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름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확률이 높고 폭염과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지난달 도내 수출액이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억 7,67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2%가 증가한 것으로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반면 수입은 5억 2,067만 달러로 지난달 무역 수지는 1억 5,605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밀 화학원료와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강세를 보인 데다 농약과 의약품 수출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충원 등을 평가해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또 강제 구조조정과 퇴출까지 진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마다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대학 강제 퇴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전국대학을 평가해 위험대학을 1에서 3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1단계 위험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이행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개선 권고가 이뤄집니다. 2단계 위험대학까지는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한 대학으로 교육부가 경영 분석과 전문 컨설팅에 개입하게 됩니다. 3단계 위험대학은 강제 구조조정과 폐교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위험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 충원율. 원광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79.9%로 710명이 미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올해 3,543명보다 9.4%, 336명을 줄인 3,207명만을 내년에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뭐 줄이기로 했으면 내년 입학 정원 줄이는 건 다 결정이 됐죠. 신입생 충원율 84.8%를 기록한 호원대도 정원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정원 1,115명에서 내년에는 0.7%를 줄인 1,09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립대 입장에서는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는 것이 교육부 평가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정원이 올해는 1,115명이었거든요. 정원내가 1,095명입니다. 반면 국립대인 군산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 86.5%에 그치면서 정원 감축과 학사구조 개편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없어요.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 학생 충원 미달폭이 크면 클수록 교육부 살생부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에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6명입니다. 지역 발생 481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6,98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이 늘어 누적 1,938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3명, 정읍과 무주 1명씩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430명, 군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62명이며 도내 전체로는 2,195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7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오늘 오후 5시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갖고 확진자로 분류된 8명이 추가 검사를 2차례 받은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명은 병원에서 퇴원 조치됐고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익산시는 질병관리청 등과 검체 채취 과정, 진단검사 오류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풍림 파마텍의 최소 잔여용 주사기 650만 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최근 풍림 파마텍의 LDS 멸균 주사기 652만 개를 47억 원에 구입해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접종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당 10명에서 12명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말 이후에는 풍림 파마텍이 양산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철로 만든 불상을 감상할 수 있는 순회전이 마련됐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강원과 전북 지역 철불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순회전을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물 제1873호인 강원도 원주 학성동 철조 약사 열애자상을 비롯해 임실 중기사 철조 열애자상과 남원 실상사 철조 열애자상 수인 등 모두 51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익산 영등 시립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영등 시립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 도서관은 시설 증축을 통해 기존 2개 공간으로 분리해 운영됐던 어린이 자료실이 통합 확대됐으며 종합자료실과 전자자료실은 종합정보화 자료실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또 지상 1층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그룹실이 조성됐고 다양한 도서를 전시할 수 있는 북큐레이션 코너도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은 10.7%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이며 전국 평균인 7.5%에 비해 3.2%포인트가 높습니다. 2차 예방접종률도 5.6%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은 70.7%로 전국 사전 예약률 58.7%보다 매우 높습니다. 중고 외제차를 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5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역 선후배나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 외제차를 타고 고의로 21차례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 도내에서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해 15.4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냈습니다.
월별 산불 건수는 2월 2건, 3월 6건, 4월 11건입니다. 5월에는 잦은 비 덕분에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53%인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묘객 실화가 5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4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 삼북중학교와 월명중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미장동과 수송동 등에서 삼북중과 월명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통학버스 4대를 운행합니다. 이는 당초 동산중이 지난 3월 개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3년 3월로 연기되면서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통학버스는 통학거리가 4km 이상이거나 통학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학생 160여 명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6개 부문의 모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봉사부문 전북기계공고 3학년 조은얼, 효행부문 제1고등학교 3학년 김민석, 문화예술부문 남원 국악예술고 1학년 조연수, 체육부문 삼북중학교 3학년 박상재, 과학기술부문 군산고등학교 1학년 유상비, 참여부문 군산동 고등학교 3학년 유명한 학생 등입니다. 군산시는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전문직과 공무직, 청년 인턴 등 모두 27명을 선발합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특히 청년 인턴은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벤처 창업 지원 등에 걸쳐 선발하며 앞으로 평가를 거쳐 전문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체육회가 법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시 체육회는 체육단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정관과 기본재산 등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인가와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달 9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원경사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나눔곡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익산 신동지역협의체가 라탄 제품 판매처인 소소한과 헤어 전문점 세종헤어 2호점, 대학로 커피 전문점 커피 명가를 각각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산면 주민자치위가 깨끗한 청암산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를 청소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개정동 지역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 상비약 13종으로 구성된 구급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2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